조계종과 선악원 간 갈등 해결에 나선 전국 비구니회가 선악원 측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비구니회는 사고 사찰로 지정된 대전 청화사에서 수행 결사를 하며 비구니 승단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경산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혼란의 시기, 계율 수지와 실천으로 교단 안정과 화합을 이끈 스님의 리더십이 주목받았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벌인 사경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불교계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발달장애 가족의 빛나광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선무 창시자 이선옥 현대무용가가 한국불교 대표 선사 송당 스님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과 선악원 간 갈등 해결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전국 비구니회가 선악원 측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비구니회는 사고 사찰로 지정된 대전 청화사에서 수행 결사를 하며 출가 본분을 점검하고 승단 결속도 다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이 종단 내 모든 법인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인관리법을 시행한 건 2014년 7월. 선악원은 종단이 재산권과 인사권 등을 빼앗으려 한다며 탈종단 행보에 돌입합니다. 그로부터 8년 뒤 갈등의 파장은 선악원 소속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구니 스님들로 향합니다. 선악원 이사회가 진주 총림선언 부지를 매각한 데 이어 대전 청화사를 사고 사찰로 지정한 것입니다. 두 사찰의 창건주 스님은 조계종 승적을 가졌지만 해당 사찰은 선악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비구니 승가 보호를 천명한 전국 비구니회가 조계종과 선악원 양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부장 3회 스님을 찾아간 비구니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는 선악원을 종단의 특별교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문건엔 종단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 제한 방침을 선악원에 한해 해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여건에서 이런 행정적인 걸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좀 많은 내용이 상세히 담았는데 많이 좀 관계 개선이 돼서 얼른 우리 스님들의 수행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원 측은 비구니 스님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법인관리법 시행에 관한 문제인 만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다룰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회에서 이제 입법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잘 풀어야 되는 그런 그 한계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종회하고 또 비구니하고 좀 잘 소통을 해가지고 빨리 이게 법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에도 호소문을 전달한 비구니회는 곧바로 선악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비구니회는 선악원 이사 스님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선악원 측이 조계종 승적 포기를 종용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조계종과 선악원, 전국 비구니회가 참여하는 대화 기구로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비구니회는 밝혔습니다. 소통 기구를 앞으로 상설로 만들자.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자라는 게 오늘 또 좋은 말씀이셔서. 이어 오후엔 선악원으로부터 사고 사찰로 지정돼 재산관리인 파견을 통보받은 대전 청화사에서 전국 비구니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행결사가 봉행됐습니다. 22번째 이어진 수행결사에서 회장 봉각 스님은 비구니 승단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선악원에서도 그래 들어보니 과히 나쁜 말들 아니다. 그냥 청화사는 청화사대로 그 길을 가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조계종단도 깊이 고민해 주셔서 그 힘을 갖고 계신 책임자들이 반드시 비구니 사찰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사. 그래서 오늘은 특별 수행 결사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중재 역할을 자임하며 조계종과 선악원 측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접점이 없고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의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련의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 정화운동으로 조계종의 기틀을 마련한 학월 경산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스님과 전문가들은 혼란의 시기 계율수지와 실천으로 교단 안정과 화합을 이끌었던 큰 스님의 리더십에 주목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교단의 생명은 계율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 경산 스님은 이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을 전개해 교단의 위의를 바로 세우고 승가를 화합으로 이끕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는 데 힘들어했던 후학들은 스님의 당시 모습에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현대에 접어들며 많은 부분이 사회화되고 편리에 의해 변화되고 있으나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경산 대종사님의 삶과 수행에서도 나타나 있듯 극심하게 혼란하던 시기에도 올곧게 지계를 지키며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 종단을 일으키신 스님의 모습은 현대의 우리들에게 깊은 뉘우침과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청정율사 경산 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이자랑 동국대 교수는 학월 경산의 수행과 지계라는 주제 논문을 발표하며 늘 스님을 따라다녔던 청정 비구란 수식어 자체가 계율을 중시한 그의 맑은 삶을 상징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도 논평을 통해 스님은 교단의 기반인 계율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왔으며 이는 지도자로서 책임감의 동력이 됐다고 공감했습니다. 1973년 제9대 총무원장으로 다시 부임하신 스님께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계율에 대한 신심을 담화문에서 표현하십니다. 특히 계율을 바로 가집시다. 육바라밀의 득계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합시다. 라는 내용에서 스님의 한평생의 발심과 수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세미나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 등이 함께해 경산 대종사의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통합종단 60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출범은 불교 정화운동 결실이며 현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작입니다. 학월 경산 대종사님께서는 불교 정화운동의 핵심으로 통합종단의 출범을 이끄신 청정율사이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은 경산 스님과 함께한 옛 추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종비생제도 실행과 군승제도 확립, 동국 역경원 개원을 통해 교육과 포교, 역경이라는 종단 3대 불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스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하나 스님의 역경사업을 1등으로 공헌하신 분이고 그 외에 동국대 선원장 또 국제선원장 조계종 역경원장을 임명하시고 한자한자의 식자식 인쇄술 난해한 중국 학문의 화엄경 주석주의 등 10번의 원고 수정과 교정 이것을 보시고 4번의 총무원장 역임, 청정율사 등 스님을 일컫는 다양한 수식어에 비해 관련 연구와 자료는 부족한 상황.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산 스님의 삶을 조명하는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조계종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벌인 사경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정부 광동고 박예진 학생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시상했습니다.
이어 서울 은석초등학교 김민, 동대부여고 노을, 동대부여중 최예섬 학생에게 특별상을 시상했고 최우수상 문서현, 우수상 김동현 학생에게도 직접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선 1차 심사를 거친 461점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외 62점을 선정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혜스님은 수상자들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접하며 나라의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자녀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 5월에만 6명이 세상을 떠나자 불교계가 숨진 이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불교계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등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지고 인천의 60대 어머니는 중복장애가 있는 30대 딸과 동반 자살을 기도합니다. 모두 지난 5월에 있었던 일. 누군가에겐 계절의 여왕이 아닌 비극의 달인 5월. 이들의 얼굴 없는 영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분향소에 조용히 내걸렸고 어느새 49일이 흘렀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곳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49제를 봉행하며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한쪽을 가득 메운 법고 소리에 이어 영가를 천도하는 스님들의 연불 속에 짧은 머리의 어머니들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에도 경기도에선 발달장애 자녀가 부모에 의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556명이 반복된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염원하며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스님들과 지극한 마음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광생을 기도드릴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소원하면서 아미타불 정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인들의 위패가 향한 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 기념관 앞. 지몽 스님이 위패를 태우고 기도를 올린 그 자리에서 곧바로 5대 종단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가 함께한 회견에선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고통받는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종교와 함께 장애인 가족도 함께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살아난 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의 부모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특위 구성 결의안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불교계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정치권의 응답 속에서 돌봄 체계가 하루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봄을 하는 부모나 가족들이 짊어진 그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 크고 가혹하기에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중증,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은 하루하루가 죽음과 직결된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름 새 삶을 등진 발달장애 가족만 6명.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애와 차별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종교계의 기도가 영가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현대무용의 불교의 선사상을 접목한 선무의 창시자인 이선옥 현대무용가가 한국불교 대표 선사인 송담스님의 법문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 이른바 K불교의 확산에 발벗고 나선 원로 불자 무용가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선옥 명예교수를 전경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통 선맥을 이은 대선사 송담 스님의 감노수 같은 법문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됐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 이선옥 뉴욕대 명예교수가 1978년부터 86년까지 송담 스님이 인천 용화선원에서 설한 대중 법문들을 묶어 영어 법문집을 펴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978년 미국 뉴욕에서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까지 생각하는 등 큰 감명을 받았고 스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영어로 법문을 번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교수는 영문 법문집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스님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답을 못한다는 건 네가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안 보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르는 네가 주인공이다 이거죠. 근데 그 자리를 네가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부처다 그랬다. 그러면 뭐 다 쉽잖아.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이거를 송담스님 법문을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도 읽게 해줘야지. 내가 얘기만 해서. 이선옥 무용가는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무용을 알렸고 1972년 불교의 전통 선사상을 춤으로 표현한 선무를 창시해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등 전 세계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 씨는 선과 무용이 어우러진 선무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참나의 의미를 설한 송담 스님의 법문을 우선 영어로 번역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춤추고 있고 내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인공,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목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려면 송담 스님의 이 법문을 내가 꼭 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명예 교수는 한국 불교 세계와 이른바 K불교 확산을 위해서는 입으로만 글로벌을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글로벌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말로 할 수 있어야 그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뭐 글로벌라이즈 안만 되면 뭐예요? 한국엔 다 똑같이 뭐 옛날 하던 대로 하고 뭐 그대로만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발전이 돼요? 이명예 교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오직 모른다는 마음을 바탕으로 고정관념과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못 쫓아가니까 내가 실천에 못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참선과 예술이 결합된 선무의 창시자 이선옥 현대무용가가 한국 불교와 문화예술 세계화를 위해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울 불광사가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는 경내 보광당에서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훈 스님을 초청법사로 7월 둘째 주 불광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정훈 스님은 금강경으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란 주제의 법문을 통해 금강경의 번역을 맡은 구마라 집스님에 대해 설명하고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된 배경과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정훈 스님은 특히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며 빛나는 깨달음의 지혜로서 번뇌와 고통이 사라져 평화와 행복만이 있는 저 언덕에 도달하게 해주는 경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훈 스님 초청법회는 금강경으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이란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광사 보광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마도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전해온 법용 스님이 자연이 만든 108 사유석 달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팔공산 도림사 경내 도림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에는 108점의 사유석, 10여 점의 선묵화 달마도와 함께 수백여 점의 근현대 유물들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도림문화원장 법용 스님은 사유석들은 영겁의 세월 모진 풍파를 이겨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코로나로 힘들었을 모든 이들이 전시회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본래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뭐가 나고 깨지고
보기 싫은 울퉁불퉁한 돌들이 세월에 의해서 인간의 살아가는 역경처럼 부딪히고 그 다음에 물에 연마가 되고 바람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도립문화원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은 원장 법용 스님과 상담 후 직접 그린 달마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초대 회장이자 전통차 명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의 차문화와 불교를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강연을 펼칩니다. 김 이사장은 불교신문과 조계사가 공동 주최하는 53 선지식 구법여행 16번째 법회 법사로 나섭니다. 대표적 여성 제가불자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지낸 김의정 이사장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27호 궁중 달해의식 보유자로서 한국 다도의 부흥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쌍용그룹 창업자인 성곡 김성곤 회장과 명원 김미희 선생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 10대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조선의 마지막 상궁 김명길 상궁으로부터 궁중달해와 궁중복식 등을 전수받았습니다. 진각종 통리원 기획실장에 경북교구청장 선일정사가 임명됐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서울 진각문화전승원에서 구미 보광시민당 주교 선일정사에게 기획실장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진정사는 교구청장에 이어 중책을 맡기게 됐다며 종단의 중장기적인 주요 사안들을 잘 살펴달라고 밝혔습니다. 선일정사는 진기 56년 옥정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제14대에서 16대 종의회 의원과 회당학원 감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경북교구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제27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자격고시 합격한 스님 5명을 포함해 총 29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3귀, 회장 인사말, 합창단 음성공양, 국제포교사회 활동과 부서 소개, 교육 일정과 평가 안내, 사홍사원,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 자기소개, 기대표 선출 등 오리엔테이션과 집전 스비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은 37번의 화상 강의를 비롯해 사찰 수련회, 실습과 집전,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이들 과정을 이수하고 10월 초 포교원 면접고시 합격하면 국제포교사 자격을 품수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